세상에는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조작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른바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당신의 심리를 흔들 때 던지는 5가지의 치명적인 질문들과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신호는 여러분이 상대의 명백한 기만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를 차분하게 지적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질문이지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당신의 지적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당신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로 돌려 상황의 본질을 흐리려는 아주 비겁한 전략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그들의 잘못은 어느새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인지 스스로를 검열하며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들켰을 때 당신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당황했다라고 말하며 도둑질이 아닌 당신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과잉 반응이라는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려 하며 당신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너 원래 이렇게 예민한 편이었니?"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입을 막기 위해 던진 아주 위험한 심리적 덧짐을 깨달아야 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슴 아픈 질문은 바로 우리의 신뢰와 애정을 인질로 삼아 던지는 "너 정말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서적인 수류탄을 안전핀도 뽑지 않은 채 당신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행위로 논리적인 대화를 감정적인 호소로 변질시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서 명백한 모순점을 발견하여 설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신뢰 부족을 탓하며 마치 당신이 인간관계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한 것처럼 연기하지요. 사실 진정으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지 결코 상대방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며 협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너는 무조건 나를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아주 독선적이고 파괴적인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선한 마음과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정확히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의 의지를 불신이라는 죄책감으로 덮어버리려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책임 회피를 위해 당신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리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당신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증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형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하며 던지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해?" 라는 질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맞춰주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대화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수법이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나오지만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정답을 알려주면 그대로 읊어주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당신을 마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나 까다로운 감독관처럼 느끼게 만들어 결국 대화 자체를 피곤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기에 당신이 제공하는 대본 뒤로 숨으려 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라며 또다시 회피할 구멍을 찾아낼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인 태업이자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이며 진정한 소통보다는 당장의 불편한 상황만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지요. 만약 상대가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네 기분이 풀리겠어?"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상처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명분을 내세워 던지는 "우리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될까?" 라는 질문이죠. 물론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책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설명도 없이 오직 당신이 이 주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을 과거에 얽매인 옹졸한 행위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들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처럼 묘사하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방식이지요. 진정한 치유는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약을 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지만 그들은 상처 부위를 씻지도 않은 채 더러운 반창고로 대충 가리고는 다 나았다고 우깁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정당한 사과 요구를 피곤한 집착으로 치부해버리는 아주 무례한 행위이며 결국 당신의 권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신들만의 평화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책임이 결여된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방임이며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앞만 보고 가자는 제안은 결국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폭탄은 겨우 이 정도 일로 우리 관계를 전부 망치겠다는 거야 라는 아주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신이나 거짓말을 아주 사소한 작은 실수로 축소시키는 반면 그것을 문제 삼는 당신의 선택은 전체 관계를 파괴하는 거대한 죄악으로 과장하여 표현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당신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소중한 추억과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체는 문제를 제기하는 당신이 아니라 애초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선택한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물 섞인 목소리나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을 냉혈 안으로 몰아세우고 당신이 가진 도덕적 잣대를 스스로 꺾어버리도록 유도하는 작전을 펴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정적 협박이자 가스라이팅의 정점이며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앞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길들이려는 아주 사악한 포석이지요. 만약 누군가 이깟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버릴 셈이야? 라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신 자신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을 일삼는 이들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의 심리적 트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인식을 지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입을 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며 당신이 스스로의 논리에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반면 여러분은 이제 그들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파악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어 불필요한 자기 방어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된 셈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상대방의 논리 구조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논리 밖으로 걸어나와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왜 예민한지 설명해 줄게 라고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프레임에 갇힌 것이며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야 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못 믿어? 라고 물을 때 당황하며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차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해? 라는 회피성 질문 뒤에 숨겨진 그들의 나태함과 오만함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관계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언뜻 보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차피 네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대충 맞춰주겠다라는 오만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가자 라는 식의 무책임한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뿌리 깊은 갈등을 덮어두는 것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속여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랑으로 인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겨우 이 정도로 우리 사이를 끝낼 거야? 라는 협박 섞인 질문에 대응할 때는 그 겨우 이 정도라는 기준이 누구에 의해 설정된 것인지를 차갑게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사소한 거짓말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영혼을 뒤흔드는 배신일 수 있으며 그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당신에게만 주어지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교묘한 질문으로 몰아세우려 한다면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모든 수법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당당한 신호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금보다 귀하며 그 귀한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불안함을 느낄 때 기꺼이 투명하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노력할 것이며 결코 당신의 불안을 성격적 결항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의 착한 아이 본능이 상대방의 억울해 보이는 연기에 속아 넘어가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전 현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며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풍경을 연출하게 만드는 독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군가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하는 대신 당신의 의심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할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신호임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믿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며 진실의 빛 앞에서 어둠은 힘을 잃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매 순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